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안녕하세요, 이원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일을 해왔고요. 스토리보드를 쭉 그려왔어요. 여러 가지 툴을 쓰면서 스토리보드를 그리다가 한 6년 전쯤에 블렌더라는 툴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렇게까지 훌륭한 툴은 아니었는데 그냥 첫 번은 무료라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그리스 펜슬이라는 2D 모듈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보드를 그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자주 많이 쓰고 있는 툴은 블렌더고요.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자, 먼저 블렌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렌더를 깔아야겠죠. 까는 방법은 그 블렌더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굳이 구입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블렌더 재단에 의해서 기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이제 구글 크롬이라든가 인터넷 엣지라든가 이렇게 그 웹브라우저를 켜셔가지고 여기다가 블렌더 3D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 블렌더 화면이 나오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이분이 초기에 블렌더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이제 풀어서 지금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뒤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공짜이긴 하지만 다만 조금의 돈이라도 기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큰 타이틀 화면이 나오고요. 내가 이걸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좀 이제 궁금하시다면 여기 피처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제 블렌더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른 편이죠. 빠르고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으로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개발도 하고 또 채널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우리는 그냥 무작정 써볼 것이므로 다운로드 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블렌더 2.9, 1.0이 나왔네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되는데 혹시 이제 맥 OS를 쓰시는 분들이나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즈를 쓰고 있어서 일단 윈도우즈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다운로드 블렌더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여기에 이제 블렌더 클라우드라는 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월 10,000원 정도의 후원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받고 이제 여기 다운로드 탭에서 다운로드가 다 받아지면 이걸 실행하시면 이제 일반 그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다 실행돼서 설치가 자동으로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치 방법이 이렇게 특별히 다르진 않고요.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더 이제 초기 설정하고 처음에 깔았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얼굴이 좀 조명이 좀 타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맨 먼저 블렌더를 까시면 지금 그 초기에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C 드라이브에 보통 까실 텐데, 그러면은 여기 좀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애드온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장되는 장소인데요. 일단 이게 보기 설정에서 옵션에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숨긴 파일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딨냐면은 네, 여기 숨긴 파일 및 폴더,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표시를 해서 설정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드라이브로 가셔서 여기 사용자란이 있거든요. 사용자란으로 가시면은 이제 자기가 어드민 아이디거나 이렇게 그 윈도우즈가 뜰 때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 입력하는 아이디 있죠? 그 아이디 사용자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앱 데이터라는 이 폴더가 원래는 디폴트로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앱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이 로밍이라는 폴더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여기 잠시만요. 네, 지금은 이제 없는데 이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이래놓고 이제 잘 보세요. 블렌더를 실행을 시킵니다. 제가 이거 깔아놨던 거를 지워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기 설정 값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초기 화면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올 때 인스톨 될 때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플러그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블렌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깔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 설정을 완전히 되돌리고 싶을 때 아주 깨끗하게, 그럴 때 이제 그 폴더를 지워주면은 이렇게 초기 설정 값이 나옵니다. 이 초기 설정 값을 이제 내가 여기서 이 테마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하느냐 오른쪽 버튼으로 하느냐 이렇게 있는데, 초기에는 그 선택하는 그 버튼이 오른쪽이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의 피로는 좀 덜하지만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업계 표준 방식으로 바뀌면서 왼쪽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뭘로 할 것인지 설정하는 그 옛날하고 지금이 이제 좀 호환이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있는 대로 놓고 쓰시면 일단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초기 이 스플래시 스크린하고 초기에 할 수 있는 여러 작업들이 있어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 제너럴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레이아웃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블렌더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D 애니메이션을 주로 한다 그러면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2D 애니메이션 프리셋, 스컬팅을 주로 한다 그러면 스컬팅 프리셋, 그리고 VFX를 주로 한다 VFX 프리셋, 비디오 에디팅 그러면 비디오 에디팅 프리셋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너럴을 한번 보실게요. 그럼 이제 이런 설정이 돼 있죠. 이게 블렌더의 기본 제너럴을 했을 때 기본 설정이에요. 만약에 스플래시 스크린을 다시 띄우고 2D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겠다 하면
2D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이제 세이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2D 애니메이션 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 설정 값에 떴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뭐 스컬팅이다 하면 이렇게 스컬팅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스플래시 스크린에서 뭐 VFX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이나 VFX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레이아웃이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쓸 거는 그리스 펜슬이니까 보통은 2D 애니메이션이나 뭐 비디오 에디팅 정도로 쓰겠죠. 이거는 프리미어 같은 이제 편집 툴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간단하지만 이제 기능이 강력한 툴이라 저 주로 작업을 이걸로도 많이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내비게이션을 이 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너럴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럴로 들어가시면 요 전에 자 이제 그래서 아까 로밍 탭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지워놔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서 초기 값을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초기 값이 따로 설정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저장돼 있기 때문이죠. 아까 없었던 폴더가 이제 이렇게 딱 생겼죠. 예. 눈이 나빠서 못 찾은 게 아니라 이렇게 2.91 버전에 이렇게 콘피그 파일이 생기게 돼요. 이걸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 혹시 막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는 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리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다시 지웠다 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고 블렌더를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면은 아까랑 화면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세팅 값이 없어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빈 곳을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스플래시 스크린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큰 틀에서 보면 블렌더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쪽은 기본적인 정보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패널이고요. 이거는 N 버튼을 누르면 나갔다 들어갔다 토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T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있는 패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는데요. 정보가 나타났다 이 뷰포트를 굉장히 아끼는 편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T 키를 누르거나 N 키를 눌러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역시 이거를 오브젝트로 옮기거나 뭐 편집할 때 다 쓰는 그런 거겠죠. 기본적으로 뭐 마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대부분의 3D 툴들이 이제 이쪽에 정보가 나타나고 얘를 찍었을 때 속성 값이 이제 뭐 마야 같으면 어트리뷰트가 되겠죠. 뭐 소프트이미지 같으면은 프로퍼티 창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동일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처음에 할 거는 내비게이션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뷰포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 보통 이제 확대나 축소를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휠을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휠을 이용하면은 얘를 이제 디폴트 큐브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애예요.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지우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비운의 디폴트 큐브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으로 한다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도 줌인 줌아웃이 돼요. 그래서 휠하고 컨트롤하고 가운데 버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쉽죠? 이건 별게 아닌데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 아무 키도 누르지 않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이 오빗이 돼요. 오빗이 돼서 뭐 이건 일반적인 3D 툴이 내비게이션 하는 방식대로죠. 예, 키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오빗해서 이 뷰포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버튼을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패닝을 하면은 뷰포트를 패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요. 뭐 이건 이제 기본적인 움직임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뷰포트를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제가 스크린캐스트로 해놔가지고 뷰포트가 아마 뜰 겁니다. 요거는 당분간 두겠습니다. 일단 살려두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뷰를 옮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뷰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대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화면 중심으로 여기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의도치 않게 고급 기술을 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 뭐 유용해요. 이제 큰 이를테면은 큰 큰 배경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유용하겠죠? 이렇게 배경이 크게 있을 때는 사실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오빗을 이렇게 하다가 저쪽을 중심으로 오빗 하려면 컨트롤이 조금 귀찮기 때문에 이 마우스로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서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죠. 물론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 셀렉트한 오브젝트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두 번 클릭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버릇을 들이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들을 많이 하죠. 근데 뭐 블렌더에 있는 좀 특이한 내비게이션 방법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그냥 단축키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타블렛을 쓰시는 경우가 있죠. 보통 저도 타블렛으로 이제 많이 할 때도 있는데요. 특히 그 신티크 계열의 그 모니터 패널로 이제 제어를 할 때는 이제 보통 키보드를 이제 쓰기가 어려울 때가 좀 귀찮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이제 여기 있는 그 아이콘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 오토데스크 계열에서 이제 뷰 큐브라고도 하고 이제 뷰포트 아이콘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 뷰포트 아이콘이 반짝하죠? 요거를 잡고 드래그를 하면 이제 가운데 버튼 누른 식의 오빗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Z축으로 누르면 탑뷰, 뭐 X축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그 정보가 나오죠. 라이트 뷰고요. 뭐 이렇게 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바닥 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타블렛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할 때 타블렛을 들고 있었다고 할 때 이제 여기 뷰포트 조작을 할 때 요 버튼으로 요 위치에 대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뭐 줌이나 펜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 카메라 모양은 카메라 뷰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뷰로. 그래서 이제 요 카메라가 잡혀 있을 때 카메라 뷰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그냥 일반 퍼스펙티브 뷰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 투시 원근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 얼굴이나 뭐 모델링 할 때 사실은 투시 원근으로 뭐 교대해서 그 뭐지? 그 비교를 해서 이제 인상을 잡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그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모양을 이제 적용하고 싶을 때는 이 퍼스펙티브 뷰를 빼고 이거를 정사형 뷰라고 하죠. 오소그래픽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뷰를 볼 수도 있죠. 오소그래픽 뷰의 특징은 이제 뷰포트 클리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투시가 먹으니까 그 소점에 의해서 카메라가 어디까지 가까이 있는 물체를 표시를 하고 어디까지 먼 물체는 잘라버리는지 하는 원근 거리 개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리핑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모델링 할 때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사형 뷰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때 쓰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그 오소그래픽 뷰는 넘버 패드에서 5번을 누르시면은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근데 뭐 내비게이션 측면에서 이게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이 뷰는 그 이제 풀다운 메뉴에서 보시면은 여기 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축키를 누르시면은 그 바로 명령을 이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블렌더는 그 단축키의 천국이에요. 단축키를 모르고는 많이 좀 불편한 편이죠. 그래도 많이 편해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단축키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이게 운용하기에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대충 이렇고요. 이 지금 여기 또 많이 쓰는 게 셀렉트를 한 다음에 오브젝트가 있을 때 셀렉트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중심을 옮기고 싶으면 그 넘버 패드에서 마침표 키를 누르면 돼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뷰포트 뷰포인트죠. 뷰포인트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예, 프레임 셀렉티드. 요걸 누르시면 넘버 패드 피어리어드 키죠.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셀렉트 된 대로 갑니다. 저는 단축키를 걸어놔가지고 아마 스크린 캐스트에는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그 여러분들은 넘버 패드 마침표를 눌러 보시면은 일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넘버 패드로 그 화살표 넘버 패드로 이제 뷰포트를 바로바로 옮기는 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넘버 패드가 이제 뷰포트를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요걸 보시면은 요대로 또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버 패드 0번을 누르면 카메라 뷰로 바로 가고요. 또 이제 뷰에서 뷰포인트 뭐 프론트를 가고 싶다 하면 이게 제가 눈이 좀 안 보여서 근데 넘버 패드 1 그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넘버 패드가 마우스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넘버 패드를 익숙해지시면 뭐 좋긴 한데 손이 번호판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블렌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저한테 이거 이렇게 불편하냐 이렇게 많이 이제 좀 불평을 좀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빗을 하는 도중에 Alt 키를 누르면 스냅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스냅이 걸리는 쪽으로 자 순서가 중요한데 오빗을 이렇게 누르고 Alt 키를 누르면 이건 이제 아이소메트릭이죠. 이렇게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그 뷰를
완전한 정사용 뷰죠. 탑, 프론트, 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이렇게 오빗을 누른 다음에 45도 뷰도 스냅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럼 45, 45에서 대충 아이소메트릭 뷰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잘 돌리다가 알트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소메트릭 뷰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45도, 45도, 45도의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 점을 누르면 이쪽 평면 뭐 반대쪽 뷰로도 전환이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Alt 키를 눌러서 많이 쓰죠. 예. 그래서 넘버 패드를 조금 이렇게 멀리 가면 좀 불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뷰큐브는 뷰포트에서 안 나타나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이게 글로벌 축을 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거가 글로벌 축이거든요. 그래서 뷰포트의 글로벌 축을 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놔두는 편입니다. 뭐 없애는 방법은 다음 자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